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0년 차입니다. 어릴 때 만나 연애 경험도 없이 날 많이 좋아해주니 선뜻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하면서 핸드폰을 처음 샀는데 매일 통화하고 자기만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 저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의심병 때문이 아니었나 싶네요. 전업주부로 생활하다 아이들도 크고 집에 빚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는데 회식 얘기만 꺼내도 가지 말라는 말부터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없던 약속도 잡아서 제가 집에 있게끔 만듭니다. 동네 엄마들끼리 하는 개모임이 있는데 매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두세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서로 다 아는 사람인데도 개모임에 간다고 하면 장소는 왜 그런 데서 하냐, 아프다고 하고 가지 마라, 집에 일이 있다고 해라 하면서 못 가게 합니다. 잔소리를 바가지로 듣고 모임에 가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모임 가서 밥 먹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건데 9시에만 들어가도 늦게 왔네, 다음부터는 가지 마라, 온갖 싫은 소리를 다 하니까요. 그 외에도 집에 가전제품이나 커튼 하나, 그릇까지는 남편이 원하는 것으로만 샀습니다. 안방에 화장실은 곰팡이 나는 거 싫다고 물은 쓰지 말고 변기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냄새 난다고 집에서 생선이나 고기 굽는 것도 싫어해요. 고기야 밖에서 먹는다지만 생선은 파는 곳도 많지 않아서 남편 없는 사이에 요리해서 애들 먹이고 하루 종일 환기시키고 했네요. 볶음 반찬이 있으면 먹을 만큼만 식사 전에 볶아서 줘야 됩니다. 감자채 볶음을 하면 딱 한 끼 식사에 먹을 만큼만 해야 되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먹습니다. 김치도 밥 먹을 때 포기김치를 꺼내서 새로 잘라줘야 합니다. 보통은 작은 통에 김치 잘라놓고 먹을 만큼 꺼내 먹고 하던데 절대 안 통합니다. 그렇게 김치 꺼내주면 꼭 다 먹지도 않고 남깁니다. 국은 말할 것도 없이 매 식사에 새로운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회사 다닌 후로는 인심 쓰듯 2번은 먹는데 전날 저녁에 먹은 국을 다음날 아침에 먹는 정도입니다. 사골국을 끓여도 한 끼 먹으면 안 먹어서 다음에는 떡국이나 된장찌개 육수로 쓰거나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렇게 요리를 해줘도 칭찬이 없고 가장 훌륭한 칭찬이 쓸만한 애입니다.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고 칭찬해준다면 힘들어도 기분 좋게 요리할 텐데 뭐가 그렇게 매번 입맛에 안 맞는 건지. 그러면서 꼭 김치는 시댁김치가 아니고 저희 친정김치 갖다 먹으려고 합니다. 정말 제 남편은 생활의 모든 중심이 본인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 의견을 말해도 하소연하지 말라고 하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한 번은 저도 지쳐서 대판 싸우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서는 조금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안 고쳐지는 점들이 더 많네요. 저도 아이들 보고 그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점점 지칩니다. 어제는 제가 회사가 쉬는 날이라 동네 언니가 같이 점심 먹자고 해서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오전 11시에 만나서 오후 2시에 들어왔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데 어제는 집에 와서 점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뻔히 저 약속 못 나가게 하려는 게 보이니 밥만 차려놓고 나갔습니다. 근데 역시나 자기 점심 먹으러 집에 왔는데 먹을 게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화를 해댔고 옆에 있던 언니까지 같이 눈치 보는 상황이 됐죠.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한 번씩 외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걱정이 더 앞섭니다. 남편이 이러는 건 동네 언니들이나 알지 저희 친정 가족들도 모릅니다. 반찬으로 타박하는 걸 얘기해봐야 그냥 맞춰주라고 할 뿐이고 테이프로 머리카락 떼고 다니는 걸 보면서 깔끔한 사람이랑 살아서 좋겠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아들이 아빠하는 걸 보고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보고 배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 나중에 며느리한테 제가 욕먹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한 번은 시댁 가서 남편 이야기를 했더니 뭘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제가 살림 못하고 지저분한 사람이 된 후로 다시는 말도 안 꺼냅니다. 남의 속 뒤집는 게 취미인 아가씨는 저보고 자기 오빠처럼 깔끔한 사람하고 사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좋으면 데려다 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오빠처럼 자기 챙겨주는 사람이면 좋겠답니다. 자기 신랑은 매일 늦고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챙겨주는 거랑 간섭하는 게 어떤 차이인지 알고나 말하는 건지. 저도 차라리 남편이 어디라도 나가면 좋겠는데 회사 회식이 있어도 1차만 갔다 집에 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 흔한 동창 모임이나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안 합니다. 오로지 집에서 저만 들들 볶아댑니다. 본인은 친구들 만나서 쓸데없이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좋다는데 본인이야 그렇지만 집에서 감옥살이 하는 제 마음은 알기나 하는지
남들이 볼 때는 한없이 가정적이고 꼼꼼한 남편이지만 같이 사는 저는 숨이 막혀 미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복에 겨워서 이런 투정을 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제가 머리 자르거나 파마하는 것도 싫어해서 남편과 연애 때부터 21년 동안 긴 생머리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이 드니 말이 더 많아지고 참견도 심해집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시 반품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